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소설책을 가지고 왔어요. 달까지 가자라는 소설책이에요. 달까지 가자. 장유진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고요.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8년도 창비 신인 소설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소설집으로는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11회 젊은 작가상, 제7회 시문 문학 대상을 수상한 그런 분이세요. 이 책의 내용은 달까지 가자라고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상의 허구적인 판타지적인 그러한 제목을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상의 이야기지만 아주 현실적인 지금 현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직장인들이 나와요. 직장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론제과라는 그 회사에 다니는 여자 3인방이 있어요. 그 세 분의 이야기, 흑수저인 여자 세 분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직장인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있고, 그런 연줄이라고 하죠. 그런 연줄에 대해서 사회적,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통념들, 사회적 통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꿈꾸는 희망적인 그런 상상의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롭게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유쾌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읽는 동안 정말 술술술 익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중간에 책을 놓기가 힘들 정도로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소설책이었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론제과라는 제과 회사가 나와요. 그 회사에서 똑같이 사원증을 걸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평가는 다르게 평가되고, 그리고 또 공채라는 이유로, 수시라는 이유로 왠지 모를 벽을 느끼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입사한 3명의 여자가 서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친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흙수저라는 이유로 서로의 사정을 다 속속들이 알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3인방이 있어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팀장님하고 다혜 씨랑 거래처에 미팅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데 팀장님이 커피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그 미팅 장소 바로 옆에 카페가 새로 생겼는데 너무 유명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꼭 커피를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줄이 너무 길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다혜 씨가 그 팀장님한테 끝나고 나서 먹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오늘 미팅 전에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항상 출근할 때 커피를 들고 오는데 오늘은 그 커피도 안 마셨다고. 여기서 먹으려고 커피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먹고 미팅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11시에 미팅인데 딱 커피 들고 난 시간이 10시 51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자마자 바로 뛰어 하면서 팀장님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다혜 씨도 급하게 가려다가 컵을 꽉 잡다 보니까 놀래서 꽉 잡다 보니까 이게 뚜껑이 확 열리면서 옷에 막 튄 거예요. 그 커피가. 크림색 코트를 입은 모직 코트에 베이지색 그 니트에 다 튄 거예요. 그런 축축한 옷을 입고 미팅 장소를 가요. 그리고 나서 미팅을 끝내놓고 그 난 다음에 그 팀장이 다혜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커피 말이야. 너무 맛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커피를 엎질렀을 때 사고 쳤다고 혼내면서 노트북만 챙기던 사람이 그 커피 맛에 대해서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혜 씨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다혜 씨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가 막혔다. 3년 12개월 전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네네 대답하고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네네만 반복하다 살다가는 뜨거운 증기로 가득 머금은 밀폐 용기처럼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열기가 비집고 나갈 숨구멍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3년 11개월간의 내내 끝에 스스로 깨우쳤다. 그런 구멍은 클 필요도 없다. 아주 살짝 가느다란 틈새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감히 손대기가 두려울 정도로 위태롭게 들끓던 무언가가 그 실금 같은 틈으로 푸슈슈 하는 시시한 소리를 내면서 빠져나간다. 폭발하면 안 된다. 그릇이 깨져서는 안 된다. 나는 네네 뒤에 한마디를 힘주어 덧붙였다. 팀장님 기분이라도 좋으셔서 다행이죠 뭐. 그러자 그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답했다. 그럼 다행이지. 다혜씨가 아침부터 뚱한 표정하고 있어서 기분 안 좋을 뻔했는데 그 커피 마시고 기분 좋아졌잖아. 이러한 상황들 많이 경험하시죠? 남의 기분을 생각 안 하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들. 다른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나는 분명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전보다 3개쯤의 나은 점과 1개쯤의 별로인 점이 있는 곳으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결국 2개쯤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셈이다. 비단 주거 공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그랬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한 살 더 먹을수록 늘 전보다 조금 나았고 또 동시에 조금 별로였다. 마치 서투른 박음질 같았다. 전진과 뒷걸음질을 반복했지만 그나마 앞으로 나아갈 땐 한 땀, 뒤로 돌아갈 땐 반땀이 반땀이어서 그래도 제자리 걸음만은 아닌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아주 조금씩 천천히 서서히 차츰차츰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뿐이었다. 대체 무엇을 감히 더 바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박음질이 더는 지겨웠다. 나는 그냥 부스터 같은 걸 달아서 한 번에 치솟고 싶었다. 점프하고 싶었다. 뛰어오르고 싶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고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조차 염원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것이 내 앞에, 내 눈앞에 번쩍이며 펼쳐져 있었다. 은상 언니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하고 그 자신이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이 냈는지 그 그래프를 보여줘요. 다혜 씨한테. 그 그래프를 보면서 쭉쭉 치솟아 올라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자신이 그때서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요. 내 인생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이 이렇게 그래프처럼 쭉쭉 상승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 그건 상상도 안 돼. 허구야 라고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다혜 씨도 이 그래프처럼 내 삶도 이렇게 쭉쭉 성장하고 상승했으면 경제적으로 상승했으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게 돼요.
영끌이라고 하죠.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요.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되고 현금화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찾아서 현금화해서 대출금을 감고 그 나머지는 계속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은상 언니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셋이서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고 제주도 여행을 떠나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번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결제하기 전까지 나는 가상 지갑에 돈을 한 번도 현금화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동시에 매달 내게 입금되는 월급은 그대로였고 그 범위 안에서만 소비를 했다. 사실상 내게 주어진 가용 자원은 늘어나지 않는 셈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확실히 삶이 윤택해졌다고 느꼈다.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러니까 몇천만 원 가량의 숫자가 내 휴대폰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이지 언니의 표현대로라면 약간 부자가 된 것만 같았다. 가상 지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내 은행 잔고처럼 여겨졌으니까. 유사시에 내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400만 원이라고 생각할 때랑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할 때랑은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달랐다. 그 자세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여전히 원룸에 살지만 침실이 분리된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살던 집보다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는 매달 15만 원이 더 나가는 곳이다. 아마 부동산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3달 전에 이더리움을 알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난 5년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익숙한 체념뿐이었다면 감히 이 돈을 내고 이 집으로 이사할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마트의 과일 코너에서 당도가 높은 멜론을 고민 없이 살 수 있었고, 일반 세제와 프리미엄 세제 중에 프리미엄 세제를 고를 수 있었다. 가격표를 볼 때 10의 자리 숫자까지 보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다. 유기농 목장의 우유를 사 먹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때그때 그날 파는 가장 싼 우유를 샀다. 그러다 보면 경영 방식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회사의 제품을 살 때도 있었다. 같은 식품 업계이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속속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랬다. 뭐랄까, 그게 내 소비의 기본 모드였다. 최저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코드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제일 싼 것만을 골랐다. 이제 더는 아니었다. 처음 먹어본 유기농 목장의 우유는 맛도 물론 좋았지만 그걸 고르는 나 자신이 비로소 건전한 시민이 되었다는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해줬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로고가 그려진 유기농 우유를 유유히 집어 장바구니에 넣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 악덕 기업의 사장은 경영 악화의 책임을 지고 권자에서 내려와 어쩐지 수갑을 찬 채 촘촘한 창살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위로는 우리에 갇혀 있지 않고 너른 풀밭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젖소들과 밀짚 모자를 쓴 선한 농부의 땀과 미소가 오버랩 되었다. 그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소비 경험이었다. 네. 내가 4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면서 시장을 볼 때도 그 금액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할 때와 여유 자금이 있고 풍족하다 생각하면서 시장을 볼 때와의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고 내가 삶을 대하는 그런 데에서도 여유로움이 더 생기겠죠. 그러한 표현들이 참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글을 쓰셔서 읽는 내내 상상하면서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상상되면서 읽을 수 있고 그 즐거움이 더 공감이 더 되게끔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세 명이 정말 나중에 성공을 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제가 왜 마지막 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냐면 그 과정들이 너무 재미있게 글을 잘 쓰셔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차를 사러 가요. 은상 언니가 제일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수입차를 사러 가요. 그런데 막 구경만 하고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왜 그렇게 쓸데없이 못되게 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은상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한테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 너한테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 그 말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역시 그것 때문이었구나. 은상 언니가 목소리를 낮춘 채 이어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그렇게 사람을 아래로 보면서 하는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정도 라는 말 앞에 나한테는 아니지만 니 생략된 것 같다고 했다. 나한텐 아니지만 너한테는 그 정도면 족하지.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그런 말들. 기만적이라고 했다. 그런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의 면면을 잘 봐두라고 했다. 그게 정말로 자신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간이라 많은 부분을 소개하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또 직장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공감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못했던 말들 속에 있어 끙끙 앓고 있던 그런 속마음들을 다 드러내놓고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감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이렇게 기분 다운되는 그리고 읽고 나서 좀 허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우울하고 힘들고 기분 다운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잘 이어가고 글이 써져 있어서 읽으면서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그러한 소설책이고요. 읽고 나서도 참 좋았던 좋은 느낌으로 남는 그러한 소설책이었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